여야 대선 경선 레이스가 뜨거운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경선 룰 둘러싸고 내부 갈등 계속 이어지고 있죠. 민주당은 이재명 지사의 무료 변론 논란 놓고 공방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고 경선 버스 이제 막 출발한 국민의힘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역선택 여부가 이 대세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국민의힘 경우에는 1차 컷오프, 1차 예비 경선에서는 100%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8명으로 줄이고요. 네네. 2차 예비 경선에서는 당원 여론조사 30%, 일반 여론조사가 70%입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또 4명을 치르죠. 본 경선은 당원 투표 50%, 네. 여론조사 50%입니다. 아. 일반 여론조사의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만약에 역선택 조항을 넣느냐 안 넣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명합니다. 특히 네. 그 당원 투표 결과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원 투표에서 좀 뒤진다고 생각하는 유승민 전 의원 경우에는 네.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네. 강력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 네. 그 역선택 조항이라는 게요. 여론조사 할 때 그 문구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첫 문구가 정권 교체를 찬성하십니까라고 묻고 찬성한다라고 답한 사람만 조사하자. 이런 주장이고 그리고 그거와 상관없이 조사를 하자. 이런 주장이 맞서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문제를 볼 때 그 국민의힘 당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 것 같은데요. 당원에 보면은 당원 99조입니다. 여론조사 특례 조항이 있는데요. 여기에 당이 실시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 대상을 국민의힘 지지자 또 무당파로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네. 예. 제한해야 된다가 아니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제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역선택을 넣어야 된다, 방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측은 이런 조항 자체가 둔 것 자체가 역선택을 막자는 우리 그런 취지가 아니냐, 네. 그걸 살리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장이고요. 예. 반면에 이건 넣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정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그 경선의 역동성을 저해한다. 그리고 뻔한 잔치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네. 확장성을 스스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맞서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호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 경선 룰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자 앞서서도 유승민 의원이 하는 얘기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선관위원장 사퇴 요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경선준비위원회 원안이 통과된 것도 맞고요. 예.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홍원 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수정의 권한이 본인에게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예. 뭐 이걸 뭐 다 들어붙겠다 이런 건 아닌 걸로 봅니다. 정 위원장 사퇴하라고 하는데 이건 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아니 저한테도 사퇴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거 했던 분들이 뭐 이번엔 또 다른 얘기하실 것 같지만은 예. 저는 공정성 시비라는 거는 매양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정호원 총리의 행동에서는 예. 공정성에 위배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경선 준비가 마련한 경선 룰을 바꿀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럼 정호원 위원장이 각 캠프에 조사를 했을 거예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윤석열, 최재형, 황교안 캠프 요 세 캠프는 여선택 조항을 넣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나머지 12명 가운데 9명의 그 캠프에서는 역선택 조항 넣을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팽팽히 맞서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쪽 편을 들어주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예.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그래서 오늘은 아마 그 여론조사 기관 관계자 만나서 예. 과연 역선택 반지 조항을 넣는 것이 어느 정도 전체 판세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부분들의 아마 의견을 지금 듣고 있을 건데요. 예.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정홍원 위원장이 넣자 말자 완전히 이렇게 그 100%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느 쪽 편을 들어주긴 게 부담이 될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안이 뭐 1차 때는 뭐 넣고 2차 때는
그 여론조사 예비 경선 때는 뺀다는 방안이 있을 예, 수가 예. 있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를 하면은 2개 기관이 보통 동시에 실시를 합니다. 예. 그래서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은 채 여론조사를 하고 예.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뭐 그거 없이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결과를 합산하는 방법이 있지 네. 않느냐. 예. 그런 방법 중에서 묘수를 찾지 않을까. 저는 2개 여론조사 기관이 하나는 넣고 하나는 빼고 하는 방법을 택하지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예.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면 좀 봉합이 되겠습니까? 그런 불만은 있을 겁니다. 네. 그래도 불만이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양측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네. 그래도 경선은 열차는 진행이 돼야 되고 예. 하면 그런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오늘도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 분들의 의사를 왜 반영하냐. 그리고 여권 후보가 이기기 쉬운 후보를 찍는 것 아니냐. 그럼 선거 지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반면 홍준표 의원 쪽에서는 역선택이 아니라 교차 투표다. 반쪽 국민 경선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네. 지금 진행되는 여론조사를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윤석열 후보 측은 뭐 보수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예. 50%가 넘는데 반면에 홍준표 그 의원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한 23% 정도 지지하는데 반면 민주당 지지층을 보면은 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형편없이 낮습니다. 네. 한 자릿수로밖에 안 되고 예. 반면에 그 홍준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지지율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그런 그런 결과가 전국 지표조사 나오고 있거든요. 결과를 좀 보면서 설명해 주실래요? 예, 잠깐 보여주세요. 네, 예, 전국 지표조사 결과를 예. 보더라도요. 예. 보더라도 상당히 역선택의 영향이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 진영 후보 적합도 조사인데 네. 윤석열 22, 홍준표 19, 유승민 10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 간의 그 격차가 3%포인트를 줄었다는 것은 오차 범위 내로 이렇게 좁혀졌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예. 이 여론조사 결과에도 봐도 역선택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석열 지지하는 층이 50%, 네. 홍준표 23%였고요. 네. 아, 반면에 민주당 지지층에서 보면은 윤석열 5%, 홍준표 23%로 나옵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보수 중도 진보 이념 성향별로 네. 나타나는데 이걸 보면은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가 전부 역선택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보수층에서도 예. 상당히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네. 있고요. 하지만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의 홍준표 지지도 상당히 높게 나오는 형량이 있기 그렇네요. 때문에 네. 역선택 가능성 요소도 또 다분히 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양면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라든가 유승민 의원은 역선택 조항을 넣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쪽인 것 같은데 지금 홍준표 의원이 좀 흥미롭습니다. 요즘 기분이 상당히 좋을 것 같거든요. 최근 젊은 층에서 지지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홍준표 그 의원에 대한 젊은 층의 지지가 특히 20대의 지지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네. 이것이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아마 여야 막론하고 한 조사를 보면은 전국 지표 조사입니다. 네. 홍준표 의원 경우가 15%가 나옵니다. 18살부터 29살.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그 후보보다도 홍준표 후보가 가장 높게 나오는 아주 그렇네요. 특이한 예. 양상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 네. 이것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저도 지난 대선 때와는 다른 모습이죠. 지난 대선 때 19대 대선 때 유력 후보 5명 중에서 예. 물론 이제 그 정확한 투표 결과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네. 출구 조사를 가지고 이렇게 예. 분석을 네. 해보면 5등이었습니다. 아, 가장 낮았는데도 한 5년 4년여 만에 그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완전히 홍준표 의원이 1위로 나타나는 것을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젊은층 지지율의 변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진짜? 그래서 저는 그 젊은층들의 그 레트로 감성을 충분히 이해는 못합니다만은 네. 추측컨대 홍준표 의원의 그 시원시원한
그 접근 방법, 예, 예. 또 거침없고 맺고 끊는 게 분명한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이 젊은 층들을 자극했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윤석열 또 이준석 투스톤 간의 갈등 과정에서 예, 윤석열 홍준표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또 편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랬었죠. 그런 예. 거에 그런 요소들 그리고 또 보수 진영의 후보들을 보면은 젊은 층들이 윤석열, 최재형 이런 분들은 좋은 집안에서 좋은 학벌 또 좋은 경력 가지고 있다. 그런 분들이 우리의 그 삶을 충분히 이해를 할까? 대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네. 추측을 해봅니다. 예. 네. 과연 젊은 층의 마음이 계속 홍준표 후보에게 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 버스 출발을 하면서 주자 간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홍준표 의원의 흉악범 사형 집행 주장을 이 필리핀 대통령이죠 두테르테식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 경쟁자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 전 총장이 다시 입장을 냈는데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두테르테에게 민감하게 반응하신 것 같은데 얘기만 한마디 하면 뭐 다들 벌떼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다 법과 원칙에 따라 소임을 다 했고 또 저희 제가 총장 시절에 했던 그 수사와 그 지휘에 대해서 다들 많은 격려와 칭찬을 해 주셨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는지는 국민들께서 좀 판단 잘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총장 시절에 수사와 지시에 대해 다들 격려했던 분들인데 지금은 대선 경선 국면이잖아요. 예. 그런데 윤 전 총장이 이제 발언 중에 두테르테식 이런 발언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 이런 논란을 자초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논란을 정말 불필요하고 짜증나는 논란인데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뭐냐면은 홍준표 의원 경우에는 흉악범에 대해서 사용을 시켜야 된다. 이것은 본인의 소신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법안도 작년에 발의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네. 자기의 소신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남의 나라 대통령 또 필리핀 하면 우리 우방국 아닙니까? 예. 우방국의 외교적 결례 이야기도 대통령을 나옵니다. 그 빗대 가지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아직 준비가 안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경우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권에서는요, 이재명 지사의 선두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모두 지지율이 전주 대비해서 소폭 하락했고요. 모름, 무응답 이런 응답이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에 갇힌 이유가 있겠습니까? 일단 그 이재명 지사 경우에는 박스권에 갇혔다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둬서 줘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돼 있지 않았습니까? 명락대전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서도 그렇게 공격을 받으면서도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견고하다. 네. 현상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그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보면, 부분은 부동층이 너무 많다는 네. 겁니다. 무응답층이 높네요. 그렇습니다. 높아지고 지금 있네요. 보니까. 부동층 이른바 지지자가 없다, 또 모름, 또 무응답 이것이 41%나 됩니다. 네. 시간이 흐를수록 이 그 부동층의 추세가 줄어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죠. 네. 후보를 마음속으로 결정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비단 지표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론조사를 봐도 진보 진영 대선 후보 적합도 지지율을 보면은 그 부동층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변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이 아마 이재명 지사로서는 불안 요인일 거고요. 예. 이낙연 의원으로서는 조금 기대를 거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나온 여론조사에 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도가 또 후보별로 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여론조사는 이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네. 조사입니다. 27일, 28일 조사한 여론조사인데 차기 후보 적합도를 먼저 물었습니다. 네. 그 이어서 그러면 그 후보가 당신이 지지한 그 후보가 최종적으로 후보가 되지 최종 않았을 후보가 안 경우에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라는 것을 물었을 때 윤석열 그 지지 응답자는 80% 가량이 예.
그거 아니면은 뭐 국민의힘 후보나 아니면 계속 네. 찍겠다. 예. 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후보는 그 지지자들은 굉장히 결집하고. 견고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윤석열 같고요. 후보가 아니더라도 또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다. 그렇습니다. 예. 80%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네. 민주당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의 지지층 가운데는 한 69% 정도가 네. 같은 정당, 뭐 이낙연 전 의원이라도 예. 찍겠다라고 네.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고요. 반면에 예. 이낙연 그 후보의 지지층 경우에는 45%만이 같은 정당 후보를 찍겠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찍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절반이 안 됩니다. 다른 정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도 19.7, 아무도 지지하지 않을 것도 22%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합쳐서 42%가 예. 지지를 않겠다. 이재명 그 지사를 지지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특히 그 이낙연 의원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결속력이 굉장히 약하다. 네. 네. 당에 대한 그 당 최근 후보에 경선이 대한 과열 국면에 진입하면서 더 이런 추세가 나타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가 정해지면은 아, 그래도 어떻게 다시 보면 결집할 이제 수 있다. 보수 진보 간의 양자 구도로 이렇게 좁혀지면은 반드시 이런 양상은 현실화되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네. 것이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실제로 양자 구도가 되면 달라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부동층이 빨리 줄어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은 명락대전이라고 하는 그 전쟁도 상당히 과열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양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레 민주당 대전 충남 순회 투표 결과가 공개가 됩니다. 첫 순회 경선 투표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뭐 요번에 이제 토요일에 대전 충남하고 일요일은 세종 충북. 먼저 충청권입니다. 예. 충청권은 권리당원이 그 민주당 권리당원이 한 71만 정도 되는데 민주당 경선은 여론조사가 포함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거죠? 선거인단의 투표가 한 축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한 축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입니다. 아. 네. 지금 권리당원 투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온라인과 그다음에 ARS 통해서 충청 지역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네. 권리당원 경우가 충청 지역이 한 7만 2천 정도 될 겁니다. 예. 7만 2천 지역이기 때문에 한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표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민주당 대선 주자 중에서 보면은 충청권 후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연고를 갖고 있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충청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다. 네.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말 선거에서 전체적인 판세를 좀 그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그 선거가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렇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전부 여론조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예. 그 부분도 한번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일단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오나요? 충청 지역 지지율 어느 후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요? 오늘 전국 지표조사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30%, 예. 이낙연 전 대표 경우에는 11%밖에 안 됩니다. 예. 상당히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충청권 역시 부동층이 42%나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예. 이 42%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주목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네네. 앞서 말씀드렸듯이만 여론조사와 민주당 경선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민주당 경선은 국민선거인단 그리고 이제 권리당원 투표를 결정이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권리당원이나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진행이 된 적이 없습니다. 예. 과거에는 좀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개인정보 보호가 아주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진행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 모레하고 일요일 날 발표되는 결과는 당원, 대의원, 권리당원하고 대의원의 당심을 알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예. 1차 국민 선거 여론조사 그 결과는 12일에 나오고요. 네. 지금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입니다. 충청권의 그 권리당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누가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 영향을 많이 갖고 있느냐. 네. 그리고 조직을 그렇습니다.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가 그리고 중요하다. 이제 원외 예. 위원장 그리고 그럴 수 시도 있겠네요. 위원들 누가 많이 영향을 많이 미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일단 국회의원만 가지고 따져보면은
충청권의 국회의원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모두 19명입니다. 네. 이 중에 이낙연 캠프 7명, 아, 이재명 캠프 4명, 네. 정세균 캠프 3명입니다. 아하, 그 이낙연 캠프 측에서 그래서 기대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여론조사와 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부분들인데 네네. 하지만 당신과 민심은 또 반드시 이렇게 괴리가 항상 벌어지지 않고 좁혀지는 것이 그동안에 네. 우리가 쭉 봐왔던 선거 결과 아닙니까? 당심이 결국은 민심을 따르게 된다 이렇게 많이들 그렇습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재명 측에서 너무 낙관할 수도 없는 거고 예. 이낙연 그 캠프 측에서 너무 비관만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래서 아마 결과적으로 충청권에서 이재명 그 지사 측의 우위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그 범위를 격차를 10%, 7, 8%로 줄일 수 있느냐? 네. 그러면 거기에 아마 관전 포인트네요.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낙연 전 대표가 최고는 반전 드라마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또 거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누가 1위를 하느냐뿐만 아니라 과반도 누가 차지하느냐 이것도 영향을 미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과반을 차지하면은 결선 투표 없이 그냥 그 끝나버리기 때문에 예. 관심이 있는 건데 그래도 가장 큰 핵심은 1차 10일에 이뤄진 1차 국민선거인단 네.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예. 여기에는 국민선거인단 76만 명이 투표를 합니다. 76만 명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예. 두 번째 포인트는 추석 연휴 마치고 호남 투표입니다. 아, 호남 투표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호남은 권리당원의 30%입니다. 예. 굉장히 막강한 그 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쯤 되면은 거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결선 투표 갈지 안 갈지조차도 여기서 판가름이 날 네.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네, 민주당 대선 후보는 다음 달 초죠. 다음 달 초 한 12일 정도 안팎에 결정될 것 같고 국민의힘은 11월 달에 결정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이 캠프 간 갈등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네. 예. 최근에 이재명 지사 무료 변론 논란을 놓고 정면 충돌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박주민 이재명 캠프 총괄선대본부장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을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그 사건의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1억 원도 안 들었다고 보도가 됐지요. 1억 원도 안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가 됐지요. 그래서 그 보도의 사실 여부를 물었더니 사생활이니까 말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어디에 대해서 말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았지요. 하여간 분명치 않았다면 분명하게 해야죠. 실제 그 사건들이 진행됐었던 시기를 경고하면서 이재명 지사 재산은 실제적으로 감소했거든요. 아예 근거가 없는 비판 또는 비난 이렇게 저희들은 좀 보고 있고요.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만약에 10명이 이름 올렸다 그래도 그 로펌이 수임한 게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변호사의 숫자라는 것도 이 법조의 일반 법조에서 세는 그런 방식하고 좀 다르게 세신 것 같고 수임 약정의 형태나 이런 것들도 좀 잘못 파악하신 게 아닌가. 네,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다 공개하라고 하는데 그건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위법 같은 건 전혀 없었다. 그런데 왜 자꾸 그 이야기를 꺼내냐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낙연 캠프에서는 뭐가 문제냐. 바로 다 공개하면 해결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뭐 그건 본인들이 풀어야겠죠. 하지만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갈등이 싶은데요. 굉장히 서로 아주 심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지역 경선 앞두고 네. 뭐라도 하나 꼬투리 잡아서 그 논란을 확산시키는 것이 득표 전략에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재명 지사 측의 변론에도 좀 일리가 있습니다. 사적인 문제고 네. 어떻게 보면 변호사와의 개인적인 계약 관계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공개하느냐라고 네. 하는 측면이 일리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일단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일반인들은 변호사 한 명 쓰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그렇지만 30명이나 가까운 변호사들 이건 상당히 또 뭐 수임료도 안 받았다라고 이렇게 는 증언도 나오고 하는데 예.
과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못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달라라는 거고요. 경기지사로서 받은 특혜가 아니냐.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직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라고 하는 소지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의문을 예. 가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총액이 됐든 어찌 됐든지 간에 좀 더 밝히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낙연 캠프와 이재명 캠프 선두권을 달리는 두 후보이기 때문에 캠프 간에 더 싸움이 격렬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공방이 계속 더 이어질 것 같죠, 일단. 앞으로도 양측의 공방이 계속 될 겁니다. 네. 지금 명락대전이라고 표현하지 예. 않습니까? 명락대전이라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어졌고 아마 끝까지 그게 될 건데 명락대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 이 두 사람의 싸움이기 때문에 박용진, 추미애, 정세균 제3자가 끼어들 여지가 지금 너무 없어지는 거죠. 네. 그것이 그렇군요. 민주당 예. 경선의 박진감, 흥미를 떨어뜨리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봤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